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을 간지리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모처럼 평일에 쉬는 날인데 굳이 오라고 성하니. 그냥 좀 가만히 쉬고 싶었는데 주말에 자기가 서울로 올라오면 될 것을 북적이는 고속버스 터미널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청주행 다음 버스를 기다리자니 온몸이 쑤셔온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온갖 불만이 치밀어 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푹 자고 아침에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에게 깜짝 선물이 될 거라 믿으며 일 끝나고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계획을 알리지 않고 길을 나섰. 그렇게 나는 한밤중에 남편이 있는 청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이 나를 오라고 안다라는 건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 때문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까지 만족스럽다면야 더할 나위 없으니 불만도 없겠지만 관계를 맺으며 진심으로 만족스러웠던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점점 불만이 쌓여 함께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져만 간다. 남편은 나를 아주 아낀다. 아니, 내 몸을 아낀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결혼한 지 22년이 지났지만 내게 하루라도 짬이 생기면 그는 무조건 자기 곁에 나를 두려워한다. 오늘도 뻔하다. 내가 도착했다고 연락하면 남편은 점심을 먹다 말고 혹은 일을 하다 말고 숙소로 돌아와 나를 상대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 들 것이고, 그러고 나면 나는 안중에도 없이 금세 흥미를 잃고 휙 나가 버리겠지. 그 찰나의 만남이 끝나고 덩그러니 남겨진 나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의 숙소를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어쩌면 TV나 보면서 누워있을 것이다. 남편이 돌아오면 같이 밥을 먹고 그 후엔 나를 고속버스 터미널에 데려다주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남편과 나는 꽤 오랫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왔다. 남편은 멋진 빌라나 예쁜 소형 건물을 짓는 사람이다. 회사에서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사무직이 아니라 직접 인부를 구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일정을 관리하며 현장을 뛴다. 몇 달 동안 부산에서 큰 공사를 할 때도 있고 더 큰 사업일 경우엔 다른 지방에서 1년 내내 머물기도 한다. 남편 덕에 내가 이 나라에서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청주는 그나마 다행이다. 버스가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있고 가는데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예전에 남편이 울산에서 공사를 하며 나를 불렀을 땐 이혼 생각까지 들었. 4시간 반 동안 버스에 갇혀 자다 깨달을 반복하다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하곤 했. 부정 몇 분이면 사라져버릴 남편과의 찰나의 순간을 위해 하루 온종일 이동의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저 여자는 뭘 저렇게 밝히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저 만족스럽기만 하다면야 이런 불평도 안 하겠지만 말이다. 아마 수많은 여자들이 말은 안 해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 것이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니 기대감 같은 건 버린 지 오래다. 그냥 남편이 연락하면 빨리 가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돌아오는 편이 속 편하다. 이제 와서 싫다고 버텨봤자 소용없다. 만약 그랬다간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그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될 테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빵집에서 사온 간식을 들고 켜져 있는 TV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드디어 청주행 버스가 도착했다. 기사님이 버스에서 내려 잠시 쉬러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시계만 쳐다보았다. 5분, 그리고 4분. 바로 그때 내가 타려던 버스 앞에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났다. 처음부터 체격이 다부져 보였고 까무잡잡한 피부는 건강하고 힘이 넘쳐 보이게 했다. 아들을 둔 엄마라서 그런지 군인들을 보면 왠지 짠하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마 내가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나 보다. 그 청년이 나를 보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어디 가세요? 마지막 휴가라. 서울에서 여자친구 만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머, 그래? 군인인데 여자친구도 있고 능력 있네. 인물도 훤칠한데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고 싶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헤어져? 여자친구가 배웅이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혼자 돌아가려니 쓸쓸하겠다. 실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자친구 보러 가서 만나지도 못했다니? 왜, 연인끼리 싸움이라도 했어? 모처럼 만나면 좋았을 텐데. 왜, 계속 사귀던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게 같은 년, 내가 그를 대신에 욕을 해주자 그는 속이 시원했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게 의외였는지 멋쩍은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다. 정말 속상하겠다. 그래도 절대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뉴스 보면 여자 문제로 타령하는 남자들 얘기도 나오잖아. 하하, 전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청년의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 기사님이 버스로 돌아오자 우리는 표를 보여주고 차에 올라탔고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평일 늦은 밤이라 그런지 다른 승객은 거의 없었고 버스가 출발할 때쯤엔 결국 우리 둘만 남게 되었다. 출발한 지 5분쯤 지났을까. 버스 기사님이 주무시라고 불 끕니다 라고 말했고 버스는 창밖 가로등 불빛에 우리 그림자만 어른거리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 잠 못 이루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창문에 비친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 나는 시선을 돌려 터미널에서 샀던 샌드위치를 들어보이며 먹겠냐는 듯 살짝 흔들었다. 마침 배가 고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청년은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내 옆자리로 와서 앉았.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내게 건네고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다. 나는 커피를 따서 그에게 건네며 목 막힐 테니 샌드위치랑 같이 마시라고 권했. 그 순간 나는 서로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누나는 청주에 무슨 일로 가세요? 왜 갑자기 누나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예쁜 분이 혼자 고속버스를 타는 건 위험하지 않겠어요? 특히 내릴 때요. 아까 내가 욕하는 거 들었구나. 나 무서운 아줌마야. 아무도 안 쳐다봐.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하하, 갑자기 말투가 왜 그래? 거짓말 되게 못하네. 나와 청년은 함께 웃었. 남편이 청주에 있어서 보러 가는 길이야. 지금은 떨어져 지내는 주말 부부거든. 쉬는 날에 찾아갈 만큼 보고 싶으신 걸 보면 아직도 신혼 같으신가 봐요. 남편이 나를 좀 좋아해. 아직도 나밖에 몰라서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어. 와, 누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편분도요. 저도 누군가를 만나면 누나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꼭 만날 거예요. 그 청년은 여자친구와 처음 만났던 얘기, 고백하고 사귀었던 얘기를 하며
여자친구랑 다정하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무룩해져서는 이제는 집에 가서 여자친구 물건도 다 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해야지 다짐을 하여 저는 남편 얘기, 애들 얘기 잠깐씩 하며 남편과 아이들 사진도 보여주었더니 화목해 보이시네요. 하는 말에 남편 머리숱이 많으면 좀 더 화목해 보이겠죠? 어이구, 이거 저도 지금부터 관리 들어가야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며 터미널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우리의 또 다른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이 커피를 마시려고 입에 대고 손을 좀 위로 들었는데 덜컹하더니 남아있던 커피도 주르륵 흘러 군복 상의에도 바지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헉! 청년은 급해서인지 일어서지는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앞으로 몸을 숙이곤 손으로 옷에 묻은 커피를 털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가방에 있던 휴지를 얼른 청년에게 건네준 뒤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청년의 옷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윗도리를 닦고 있어 저는 바지를 닦아주는데 청년이 갑자기 제 손목을 탁 잡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민망한 곳을 나도 모르게 마구 문질러댔던 것입니다. 대충 정리가 되자 저는 민망한 기운을 좀 없애려고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줌마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휴, 허벅지가 이렇게 실하니 어떤 여자 만나도 좋아 죽겠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저는 그 튼실한 허벅지 좀 만져보자, 기운 좀 받아보자 했더니 다리에 힘을 빡 주면서 만져보라 하더군요. 저는 장난으로 실하다며 그 청년의 허벅지를 한쪽 다리씩 주물러 보았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남편과 비교하면 정말 새덩이더군요. 저 혹시 연락처 좀 주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어머, 왜요? 이런 누님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서울 갈 일 있으면 연락드리고 밥이라도 한 끼 하고 싶어서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설마 연락을 할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싶어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 후 우린 잘 가라 인사하며 헤어졌고 저는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 신이 난 마음으로 남편 숙소로 택시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쌍쌍여관 앞에 도착해서 택시기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는데 제 등 뒤로 남편인 것 같은 남자가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지나가면서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에는 같이 있자. 자기야, 나 피곤하단 말이야. 매번 자기 볼 일만 보고 바로 가래. 안 돼. 내일 마누라 올 거란 말이야. 그냥 잠깐 있다 빨리 가. 내일 일 끝나고 다방에 들를게. 자기는 마누라 되게 아낀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 소연이를 제일 사랑하지. 아이, 몰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고 있었다니 분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바람 피울 거 다 피울 거면서 저보고는 왜 오라가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속이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더 이상 남편이고 뭐고 보고 싶지도 않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려 받았는데 그 청년이었습니다. 누님,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차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늦은 밤에 잘 들어가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긴 받았지만
저는 제 걱정을 하는 그 청년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지금 택시 타고 집 들어가는 길인데 곧장 그리로 갈게요. 어디십니까? 저는 여기 어느 동네 쌍쌍여관 앞이다라고 겨우 얘기를 하고 나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그 청년이 올 때까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동안 저 따뜻한 방에서는 남편과 그 여자가 히히덕거리며 뒹굴고 있을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를 그러고 있었을까? 한참 후 청년이 택시에서 내리며 저에게 누님 하며 뛰어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술이나 한잔해요. 저는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맨정신으로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술이라도 마시며 울분을 모두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다 앞으로 볼 일도 없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니 오히려 얘기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다 털어놓고 나니 청년은 아까 거기에서 얘기했으면 자기가 들어가서 다 작사를 내줬을 텐데 진작 말씀하지 그러셨냐며 화도 내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니 제가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고마워지더군요. 소주는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계속 쌓이며 저도 모르게 술이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힘들어지자 우리는 쉴 곳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청년의 품에 안겨 깊은 위로를 받고 싶었고 청년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애꿎은 제 일에 말려들어 황금 같은 휴가까지 사용하니 미안하기도 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먼저 일어났는지 청년이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건 주말 부부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일인데 그동안 내가 외면하고 싶었나 봐요. 내 마음만 잘 다독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며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탕수육도 사주며 실컷 먹여서 보냈습니다. 총각은 처음엔 어쩌나 싶어 우물쭈물하다가 제가 그냥 편하게 먹고 헤어지자 했더니 내하고는 순식간에 음식들을 먹어 치웠습니다. 먹는 것도 어찌나 복스럽게 잘 먹던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흐뭇하며 앞으로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가정은 지킬 마음은 있는지 알아봐야 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대하면 앞으로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요. 누님도 잘 해결하시길 바라요. 어제의 일은 그 청년과의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니 믿어지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제 제가 청주 내려오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데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며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남편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런 똥차 같은 인간 치워버리고 앞으로 제 인생의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네요.